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2월 17일 1시 반 경기인데 이 경기 얼핏 보면 엄청난 빅매치처럼 보이지만은 요상하게도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13위를 향한 대결입니다. 리그 13위를 향한 대결이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를 향한 충격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또 그것을 반박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사우디로 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토트넘과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가 이 두 팀의 운명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지금 외신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아이리시 더 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는 The Worst Big Match, 이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최악의 빅매치다. 빅매치이기는 한데 이게 분명 빅매치거든요. 국제적인 어떤 관심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두 팀이 있다면은 바로 이 토트넘과 맨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지구상 이 최악의 이 스웨지라는 거는 이제 하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 이거 과연 어떤 팀이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 두 팀의 어떤 그 비슷한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뭐냐면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고집불통인 이 두 매니저가 만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뒤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나가는, 아모림은 무조건 3-4-3. 이 두 감독은 완전 이 고집불통의 감독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둘 다 이제 보드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뭐 외국 자본에 판다 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보드진에 대해서 막 불만이 많고, 이 두 팀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제 어이없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치 그 챔피언스 리그를 향한 경쟁 같지 않냐. 3위 맨유, 4위 토트넘, 5위 에버튼. 사실은 13위, 14위, 그리고 15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3, 4, 5위는 아닌데, 어떻게 이 팀들이 전부 다 지금 밑에 이렇게 나란히 있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외신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죽음의 하강나선을 과연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과연 떨어진다면 얼마나 낮게 떨어질 것인가. 이 밑에 있는 네 팀은 어쨌건 너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맨유, 토트넘, 에버튼이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과연 어떤 팀이 유턴을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은 이미 이번 시즌 맨유를 상대로 2번 이겼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제 3-0으로 이겼고, 그다음 카라바오컵에서 4-3으로 이기고, 역전 어마무시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들인데 이 토트넘이 또 이번에 보강을 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맨유를 지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도 있었던 무리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팀으로 이 맨유와 토트넘을 꼽기는 했는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지난 5시즌 동안 잉글랜드 팀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유로파 리그를. 그래서 토트넘과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무관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덤앤더머가 아니라 글럼앤글러머, 그러니까 우울한 친구와 더 우울한 친구가 맞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이번 경기에서 지는 팀은 더 많은 수치를 당하고 더 많은 놀림을 당할 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The greatest sewage show on earth, 이 지상 최대의 하수구 쇼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더 선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자극적인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다른 그 기사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BBC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크리스 서튼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과 맨유 경기에 대해서 또 재밌는 그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측했냐면은 왠진 모르겠지만 맨유가 2-1로 이길 것 같다. 아모림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감독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즌 중반에 왔기 때문에 맨유가 아모림의 이 전술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고, 약간의 어떤 인내심만 있으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왠지 모르겠지만 스니키 필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특별히 뭐 어떤 논리적인 이유보다도 그냥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2대1로 왠지 맨유가 이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해서도 이게 굉장히 큰 경기이기도 하고 지금 도메스틱컵 2개, FA컵이랑 카라바오컵 다 탈락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냥 맨유가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 두 팀 간의 어떤 우열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두 팀 다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명단을 좀 살펴보면은 이번 시즌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선수들은 포로, 그레이, 클루셉스키 3탑입니다. 근데 또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던가 디아고 달롯 혹은 이제 마즈루이와 디알로 같은 선수들도 맨유에서 굉장히 많이 뛴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름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 그리고 드라구신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뛴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이후에 11월에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이후에 어느 팀이 가장 많이 뛰었고 누가 가장 많이 뛰었는지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뛴 팀이 토트넘과 맨유에 있는 선수들인 겁니다. 심지어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던가 뭐 마주리 디알로 같은 선수들은 또 맨유의 역습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지치면은 맨유가 현재 장점으로 삼고 있는 어떤 역습의 부분들도 좀 무뎌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한편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체력 저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주당 경기 수를 봤을 때 토트넘은 거의 2개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맨유 역시 1.73개라는 꽤 높은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의 경기를 치르면서 맨유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경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Match of the Tired Legs 그러니까 피곤한 발들의 전쟁이라는 부제가 붙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얼마나 피곤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토트넘이 좀 더 피곤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옵타가 최근에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스프린트의 수에서도 토트넘이 원탑이고 그리고 가장 그 프레셔 인 파이널 서드라고 했을 때 본인의 이 수비 지역에서의 어떤 압박 이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했을 때도 토트넘이 가장 높습니다. 즉 토트넘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프린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팀이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활동량 자체도 토트넘이 더 많을 뿐 아니라 경기 수도 토트넘이 더 많았습니다. 1월 27일부터 맨유는 하나, 둘, 셋, 네 경기를 치렀고 이제 2월 17일 경기로 나가고 있는데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2월 26일 레스터전을 필두로 해가지고 유로파 그 다음에 EFL컵도 있었거든요. EFL컵에서 맨유는 또 조기 탈락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없었죠. 하지만 토트넘은 또 이게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더 치르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중에 쉴 시간이 더 없었고 그리고 이제 FA컵도 그래서 미뤄졌죠. 2월 10일 날 경기로 미뤄졌습니다. 그 맨유 같은 경우에는 FA컵 경기를 2월 8일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토트넘은 주중 경기를 한 번 더 치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쉬고 맨유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일주일을 쉰 것도 3달 만에 처음이죠. 토트넘이 3달 만에 처음 일주일 쉬었습니다. 근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충분히 쉬었죠. 8일부터 쉬었기 때문에 거의 뭐 10일가량을 쉰 맨유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회복했다.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정도 쉬었으면은 뭐 그 차이는 좀 미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토트넘의 쌓인 피로가 3달치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맨유 역시 뭐 꽤 피곤한 일정을 보냈기 때문이죠. MBC 스포츠의 이 예측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 토트넘과 맨유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 확률을 봤을 때 토트넘과 맨유 13위를 향한 경기이다. 맞다. 13위다.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수많은 언론들이 토트넘과 맨유의 이 잘못된 만남 마치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처럼 이 맨유와 토트넘은 둘 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둘 중 하나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과 맨유에 관한 이 예측을 봤을 때 NBC에서는 디알로, 가르나초, 페르난데스가 이제 역습을 좀 할 것 같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야생적인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일주일 쉬었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사실 손흥민 선수의 어떤 결정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는 3대2로 끝날 것 같다. 토트넘 승리로 끝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쉰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입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뛰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도 주중 일주일당 평균 2경기 뛰었거든요. 너무 힘든 그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좀 쉬었고 좀 쉰 손흥민은 분명히 다른 손흥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맨유와 토트넘의 이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한 건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맨유의 지구상 최악의
빅게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경기에 대해서 또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또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